안녕하세요. 저는 이제 66살이 되는 가정주부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저는 아들 하나, 딸 하나, 그리고 동갑인 남편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. 남들처럼 눈에 콩깍지 씌워져서 어딜 가도 내 새끼가 제일이었던 사람이죠. 딸내미는 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소리소문 없이 공부하고 거기서 같은 공무원 지들끼리 소리소문 없이 사귀고는 30 되기 전에 간다며 일사천리로 결혼해 나갔습니다. 장녀라 그런지 아주 똑 부러진 아이죠. 그에 비해 아들 녀석은 어릴 적부터 그냥 애기였어요. 막내의 머스마라. 그래 그래 엇나가지만 않으면 되지 하고 오냐 오냐 받아주며 키우다 보니 다른 집 아들처럼 듬직한 맛이 없어요. 이제 나이 32인데 하는 짓이며 손 매무새가 제 손 타지 않으면 못 봐줄 정도예요. 직장 괜찮은 곳 취직되어서 따로 나가 산 지 이제 5년인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아들 자취방 청소하고 반찬도 가져다 주는데 이놈의 자식 방구석 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죠. 제가 해준 반찬도 거의 썩어나가기 일쑤고요. 퇴근에 냉장고 열고 반찬 꺼내고 밥솥에서 밥 퍼먹는 것도 귀찮은지 그대로 손도 안 댄 적도 많고요. 빨랫감은 수북하게 쌓여있어요. 남자가 부엌 출입하면 뭐 떨어진다는 세상도 아니고 네 손으로 밥은 차려 먹을 줄 알아야 한다. 이제와 말해도 늦은 것 같아요. 라면도 컵라면이나 먹지 냄비 닦기 귀찮다고 끓여 먹지도 않는 것 같아요. 희준아, 요즘엔 이러면 아가씨 시집 안 온다. 이러면 엄마 옆에서 몽달구신으로 늙어 죽는다. 했더니 여자친구 있다네요. 그 아가씨도 너 이런 줄 아냐? 학을 떼고 도망갈 텐데 어쩌냐 했더니 저 왔다 간 날 집에 데려온답니다. 녀석 잔머리는. 그런 눈속임은 언젠가 밟혀.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물 마시면 컵 싱크대에다 갖다 놓고 밥도 네 손으로 챙겨 먹어. 말로는 알았다 하고 대답은 잘하죠. 아들 자취방 가보면 바퀴벌레 쥐 나올까 겁납니다.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는 모양인데 그것조차 안 가져다 버리더라고요. 요즘엔 남편하고 같이 다녀요. 제가 어깨가 아파서 반찬 가지고 가서 청소까지 해내려니까 힘들더라고요. 남편이 같이 가보곤 혀를 끌끌 차며 그날 퇴근한 아들 녀석한테 한바탕 해줬어요. 야 임마, 네 엄마 어깨 아파서 절절 맨다는 소리 듣고도 집에 그 꼴을 해놓고 애미한테 청소를 맡기고 있냐? 놈의 자식이기에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? 네 엄마 이전에 내 마누라요. 대체 어떤 놈아가 대체 내 마누라를 이렇게 골리고 힘들게 하냔 말이여. 네 애미도 이젠 66살이요. 몸이 예전 같더라 아니요. 네 독립에 나간 지가 언젠디 아직도 설거지 하나를 제대로 네 손으로 안 오냐. 폭폭하다잉. 심간 편하게 애미 청소시키고 아가씨 데리고 와서 자랑하냐잉. 세상 들어본 놈이 깨끗한 척하면 아가씨가 속아준다냐? 앵간 해야지. 다음에도 이러면 다리몽댕이를 분질러버릴 거요. 어디 나이 30살 먹고 지 애미한테 빤스를 받겨 호랑말코 같은 놈이. 전화기 너머로 알았어요, 알았어요 하는데 달라진 것은 없어요. 아들이라고 이건 제가 너무 봐주고 오냐 오냐 다 챙겨줘서 그런 것 같아요. 이제와 하라니 저도 요령 없고 퇴근해서 피곤해 바로 먹을 생각만 하다 보니 그렇겠거니 생각하긴 하는데 사귄다는 아가씨가 어떤 여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결혼하고도 내내 속 시끄럽겠다 싶어요. 그렇다고 아들놈하고 똑같은 여자 들어오면 아이쿠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. 제가 한날은 딸내미한테 희준이 얘기를 했더니 전화를 크게 혼내준다고 합디다. 지 누나는 또 무서워하거든요. 따끔하게 얘기해줬어요. 이젠 좀 나아질 거야 하던데 한 2주 지나니 그대로예요. 어깨가 내동 아파서 어느 날 반찬 꺼내다가 그대로 김치그릇 떨어뜨려 부엌 바닥이 김치범벅이 돼서 깨진 유리며 남편이 어릿하게 치우고 딸내미한테 전화를 했더니 안 그래도 사위 형님이 대학병원에 있으니 한번 싹 검사하잡디다. 안 그래도 원인을 알아야 제대로 된 치료를 하겠다 싶어서 말해놨다고 하래요. 어지간하면 참겠는데 순간적으로 힘이 풀려서 그릇 놓치니 저도 겁이 덜컥 나서 그러자 했지요. 역시 딸내미밖에 없다 싶었고요. 이놈아, 어제 네 엄마가 김치 꺼내다가 엎어가지고 얼마나 시겁했는지 몰라.
네 엄마 병원 가서 정밀진단 해보기로 했다. 네 누나가 진지게 알아본 모양이더라. 그런 줄 알고 이번 주는 네 엄마 못 가니까 그리 알아라. 남편이 전화하니 그럼 집 비겠네? 집 보는 셈 치고 내가 가 있을게요. 별일 아니겠지. 너무 걱정 마시고요. 이틀 정도 걸린다고요? 가신 김에 누나랑 재미나게 지내다 오세요. 나 친구들 불러도 되죠? 깨끗하게 쓸 테니까요. 예. 잘 다녀오세요. 철없이 집 빈다고 신난 아들내미 지 애미 아픈 거 들었는지 어쨌는지 혀를 끌끌 차고 우리가 아들 농사는 암만 해도 실패한 것 같다던 남편. 그래도 희준이는 착하지. 다른 머슴아들 속썩일 때 쟤는 공부만 했잖아. 지 엄마한테야 임의로 오니까 그렇지. 걔가 또 누굴 그렇게 편히 여기겠어. 두둔하면 다음날 딸내미한테 갔지요. 아침 일찍 가서 마중 나온 사이가 사준 점심 만나게 먹고 올라간 날은 사이가 월차 내고 병원 간 날은 딸내미가 월차 내어 우리랑 같이 해줘서 불편함은 없이 지냈지요. 희원이는 요즘 승급시험 준비한다고 바쁜 모양인데 지 엄마 아프단 소리에 공부가 잘 안 된다며 혼자 이리저리 알아본 모양이더라고요. 퇴근해서 딸내미 얼굴 봤지만 내일 아침 일찍 검사받아야 해서 아이 밥 먹는 거 쳐다보며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밀린 얘기 했죠. 희준이는 요즘 어때요? 이제는 그냥 뭐 해주지 마요. 스스로 해버릇해야 늘지. 엄마가 드나들면 걔 안 고쳐줘요, 엄마. 그나마 내 손탄이 그 정도지.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 더러운 데서 병 걸려 죽는다. 저도 생각이 있으면 차차 나아지겠지. 그것이 지 누나 있다고 믿거니 하는 것이 있긴 한 것 같아. 나도 이젠 아프다고 점차 줄여갈 생각이야. 걱정 마, 희연아. 안 그래도 희준이 저거 제대로 장가 보냈다간 소문받고 쫓겨나올 것 같더라. 어떤 아가씨가 그 꼴을 봐. 엄마, 나 희준이 만나는 아가씨 봤어. 괜찮더라, 보기엔. 그런데 모르지, 속은. 희준이 걔도 보기엔 깔끔하지. 누가 희준이 보고 걔네 집 그 꼴인 줄 상상을 하겠어. 나도 내 친구들 보면 아주 자기만 거짓구덩이에서 싹 빠져나와 사는 애들 있더라고. 얼굴 보고는 몰라. 아무튼 이제 해주지 마요. 지지고 볶고 살아야 저 스스로 하죠. 알았다, 희원아. 나도 이젠 힘들어서 해주고 싶어도 못해. 밤에는 죽을 것처럼 유독 아픈데 검사할 때는 또 언제 아팠냐는 듯 멀쩡하니 기함을 노르시더라고요. 어쨌든 기계 바꿔가며 요리조리 하란 대로 군말 없이 따랐습니다. 결과는 그냥 특별한 병 아니고 늙어서 그렇다네요. 근력 달려서 그런 거라고 간단한 운동하라고 가르쳐주는 거 하면서 일 많이 하는데 운동을 또 해요? 물으니 일하고 운동은 다른 거라고 챙겨야 해서 그런 말 하고 병원에서 나와서 간단하게 샌드위치 하나 사서 남편하고 한 조씩 나눠 먹고 배고팠던 차에 사이 퇴근해서 합류해가지고 저녁 아주 맛나게 먹고 들어왔죠. 먹는데 희원이가 얘는 어째? 엄마 검사 결과 어쨌냐 전화 한 통이 없어? 이러면서 전화하는데 받지도 않고 조금 있다가 해보니 꺼져 있다고 씩씩대기에 집 봐준다고 집에 와서 동네 친구 오랜만에 만나서 신난가 보다 내버려둬라. 앞으로 장가가면 그 짓도 못한다 달래고 잘 먹고 들어왔지요. 다음날 희원이네 출근하는 차 타고 일찍 집에 왔는데 세상에 이놈의 새끼. 문을 열자마자 저희는 집에 도둑 든 줄 알았어요. 대체 집 지킨다는 핑계로 친구들 불러서 뭐라고 논 건지. 아프다는 지 애미랑 아비 검사받고 온다고 집 비우는 이때를 틈타서 이놈아가 집을 완전히 지 집구석 저리 가라 난장판을 만들어놨는데 아들 자식이지만 오냐 오냐 해줬더니 한도 끝도 없이 기어오르고 선 넘는구나 싶더라고요. 어제 지 누나가 어째? 엄마 검사 결과 어떠냐 묻지 않냐 전화할 때 핸드폰 꺼놓았던 것도 나름 섭섭했는데 집안 꼴을 보니 다 키워놨다고 안심하고 이제 다 컸으니 정신 차리겠지? 아닙니다.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존재 맞나 봅니다. 이 괘씸한 놈, 냉장고엔 성한 반찬이 하나 없고 이틀 연달아 수판을 버렸는지 뒹구는 소주병만 모아 담아 놓으니 봉지가 찢어질 정도로 근 소주 한 짝이 나오고 맥주 페트병 수북하고 시켜먹은 배달 음식은 싱크대 조리대에서 썩어나고
방에 이불장에서 다 꺼내 펼쳐놨는지, 요에 이불에 사는 녀석들 몇이워 뒹굴었는지 개어놓지도 않고, 방 한 구석에 산처럼 쌓아놓고, 이놈시키 온 집에 맥주를 쏟았는지 방바닥에 양말이 쩍쩍 달라붙고, 안방 화장실에다 누가 똥 싸놓고 맡겨서 물 안 내리고 갔는지 변기 뚜껑은 덮여있는데 안 열어봐도 알겠더라고요. 부들부들 집 더러운 것도 그렇지만 배신감도 올라오고, 어떠시냐, 오는 날인 줄 알면서 연락도 없는 내 배로 낳아놓은 아들 새끼가 괘씸한 것이, 이 양반이 희준이 놈에게 전화하려는지 전화기 찾는 거 제가 확 뺏어 들었지요. 우리가 암만 말해봐야 통할 것 같지도 않고 말해서 무서워할 놈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죠. 내가 내 새끼라고 너무 싸고 돌아나 봅니다. 그저 지 엄마는 지 뒤치다거리 해도 기뻐서 춤추고 힘쏟는 줄 아나 봅니다. 몸 부서져라 이 난장판 청소도 좋아서 해대는 줄 아는 놈을 그저 내 새끼라고 아깝다고 애꼈더니 이 모양이죠. 누가 보면 빚쟁이들 들이닥친 집처럼 초토화를 만들어 놓고 이 늙은 부모 집을 이리 해놓고 연락 한 통이 없는 자식. 더구나 장롱에 지 애비 사과 팬티 사놓은 것도 몇 장 훅 줄어들어서 혹시 하고 입을 쌓여있던데 가보니 자다 오줌까지 싼 모양인지 지린내 풍풍 나는 중에 어떤 녀석 것인지 팬티가 그 안에서 툭 떨어지더라고요. 나와요 하고 바로 남편 손 끌고 내 새끼 집으로 갔습니다. 근처 마트에서 맥주 페트병 3개 사가지고 가서 가자마자 냉장고에 붙어있는 짜장면 3개에 짬뽕 3그릇 주문하고 탕수육도 소스 국물 좀 넉넉히 달라고 시켰지요. 남편 뭐 먹을라요? 남편은 짜장에, 저는 불라는 속에 매운 짬뽕 한 그릇 때려놓고 탕수육도 몇 점 집어먹고 속 좀 채웠습니다. 다 먹고 제가 아까 사가지고 온 맥주 페트병을 마구 흔들어서 거품 나오게 하고 온 집안 벽이며 바닥에다 쫙쫙 뿌리고 다녔습니다. 남편이 어허 이 사람이 그러면서 말리는 기색이다가 제 눈이 희번뜩하니 조금 고민하다 저 따라서 페트병 집어들더니 열심히 흔들더라고요. 내 새끼라고 너무 오냐오냐 했어요. 크면 철들 거라 생각한 절 아주 우습게 뒤통수 치고 20대에도 안 던지다는 나이 32 처먹고 하는 이 새끼. 이런 이야기 남한테 이야기 들었으면 속으로 엄청 욕했을 겁니다. 그런데 그게 내 새끼라니. 안방과 아들 녀석 옷방에 들어가 맥주 샤워를 시켜놨어요. 냉장고에 먹기 힘들까봐 썰어 나오던 김치통 가져와 옷 다 끄집어내서 그 위에다 다 부어놓고 다시 양념 잘 배이게 버무려줬습니다. 양말, 속옷, 요즘에도 속옷을 한 달에 한 번 삶아서 입히는 내 새끼가 내게 그런 짓을 했답니다. 내가 그렇게 잘 빨아서 다림질 착해서 남에게 흠이라도 잡힐까 깔끔하게 입성에 입히는데 놈은 애비아비 사는 집 빈다고 지 친구까지 끌고 들어와 아무렇지도 않게 저 꼴을 해놓고 연락 한 통이 없죠. 니놈 목고라지가 문제가 아님을 내 알았어야 하는데 애미 사람과 정성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아는 것을 내 새끼라고 그리 싸고 돌았네요. 우둔하게. 오늘부로 짝사랑은 이제 끝입니다. 33년 짝사랑은 이제 끝냅니다. 제 배신당한 만큼이나 시뻘건 김치국물 싹 베이게 조물조물 잘 비벼줬어요. 그러고 보니 제가 애미가 아니라 술 처마시고 안방 장롱 열어 지 애비 팬티까지 지 친구들한테 뿌리는 새끼를 그렇게 오냐오냐 귀히 키웠죠. 어디 니놈이 이 집 꼴을 보고 너 어쩌는가 보자. 커다란 비닐봉지 한 봉지에 짜장에 짬뽕에 탕수육 소스 커다란 그릇 하나 가득 있는 거 다 때려놓고 빵빵한 봉지를 묶은 뒤에 바닥에다가 구멍을 몇 개 뚫은 다음에 아들 거실에서 한바탕 빙빙 쥐불놀이를 했습니다. TV 속으로 짬뽕 국물이며 탕수육 소스 들어가건 말건 상관없고 열심히 아픈 팔 안 아픈 팔 바꿔가며 돌려댔습니다. TV야 새로 사면 되지만 망가진 인간은 돌릴 수가 없죠. 네가 이러고도 정신 못 차리면 내 안 볼란다며 신나게 쥐불놀이 푸닥거리를 해대고 물 빠진 봉지 소파에다 던져버리고는 화장실로 가서 샴푸, 린스, 치약, 아들 면도할 때 쓰는 거품크림이며 다 벽에다 펌핑에 아작을 내고 내가 열심히 빨아 뽀송하게 말려 각 맞춰 넣어둔 수건도 선반에서 꺼내 가위로 구멍을 뚫어 짝짝 찢어서 걸레짝을 만들어 변기에 다 처박았습니다. 내 몸가라 정성 다해 그렇게 누가 봐도 흠 안 들게 쳐 입혀놨더니 지혜밀 삭신 썩어나가도 관심 없고
당연히 여기는 자식 뭐 좋다고 저만 순애보합니까? 냉장고 문 열어 제가 해준 반찬들 다 거실로 내동댕이 치고 세탁 바구니에는 하나뿐인 내 아들 새끼 속옷이며 와이셔츠 거실 한가운데다 꺼내놓고 버무려 놨습니다. 더 어지를 것 없나 보다가 침대에다가 거실 소파에 있던 짬뽕 짜장 범벅된 퉁퉁 불어터진 면들초에 꺼내 뿌려두고 이불 살포시 덮은 후 잘근잘근 밟아 매트리스에 스며들게 해놓고 남편 손잡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집에서 나왔습니다. 그러고는 집 근처에서 새우 사가지고 동네에 얼마 전 새로 지은 모텔로 가서 목욕하고 옷 싹 갈아입고 쉬고 있었죠. 청소도 힘들지만 어지르는 것도 참 피곤합디다. 어째 그러고 살 수 있는지, 어째 지 부모 사는 집을 그렇게 해놓고 저만 쑥 그렇게 말끔하게 빠져나가 돌아다니는지 모를 일입니다. 저녁 배달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남편 전화로 아들이 전화 왔어요. 아빠, 집에 도둑 든 것 같아요. 지금 경찰 신고하고요. 오냐, 신고 잘했다. 이참에 네 애비애미 잡아가라 해라. 얼마나 집이 정신이 없으면 물건이 없어진지 안 없어진지도 주인놈이 모르겠냐. 네 애미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네 같은 자식은 이제 내 놓은 자식 칠 거니까 신고해서 애미애비 잡아가라 해라. 임자, 우리도 집 한 꼴 보고 놀랄 게 아니라 도둑 들었다고 신고할 걸 그랬어. 그걸 생각 못했네. 역시 이놈이 우리보다 한 수 위구만. 아빠, 왜? 아, 집은 치우려고 했는데 제가 바빠서. 내가 남편한테 전화기 뺏어서 냅다 소리를 쳤죠. 당장 내 집으로 가서 네 놀던 놈들 불러서 치우던지 네 혼자 어쩌든지 싹 치워. 네 놈이 안 치우면 나랑 네 애비 그 집에 절대 안 들어갈 거야. 심부름 센터나 청소부 부르지 마. 네 놈 그랬다간 죽여버릴 거야. 네 손으로 치워. 네 손으로 막힌 변기 뚫고 오줌 싼 이불 빨고 바닥 다 쓸고 닦고 냉장고며 이놈들 손 닦고 어지러운 온 집안 방안 싹 닦아 이 새끼야. 한 달이 걸리건 1년이 걸리건 싹 치워. 그리고 나서 네 집구석 치우건 그 구덩이에서 구르다 죽건 알아서 해. 지금 당장 가서 내 집 치워. 자신 없으면 출동한 경찰한테 우리 바꿔주고 우리 있는 모텔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집보단 구치소가 훨씬 깨끗할 거다. 세상에 세상에 네 눈으로 보니 더러운 건 알겠냐? 놀라기는 내 뱃속 찍고 나온 놈이 지 애미 검사 어떻냐는 말 한마디 없이 지 집구석에 도둑 들었네 전화한 거 내 죽을 때까지 안 잊지 마. 짝사랑 끝났다. 내 집 치워 당장. 어찌나 흥분해서 이를 악물고 악을 썼는지 남편이 귀를 막고 아이고 귀청아 하며 귀를 막던데 제 배신감이 그만큼 커서 입맛도 싹 달아나더라고요. 자식 새끼 겁났지 속나는 거 아니란 말 그 말 실감했어요. 세상 다른 집 새끼만큼은 되지 자부심을 가졌는데 다 소용없더라고요. 도로 토악질이 올라와 있으니 남편이 딸 희원이한테 전화해서 다 말하고 전화 바꿔줍디다. 엄마, 잘했어요. 아주 집을 다 쥐어뜯어놓고 오지 그랬어요. 그러게, 엄마 그렇게 부려먹었을 때 알아봤어. 희준이도 나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. 그냥 당연하고 둔해진 거지. 크게 혼쭐 나고 정신 차려야지. 그래, 지금 있는 곳은 괜찮고? 이참에 신혼 분위기 좀 내요, 엄마. 모텔 들어와 있다는데 웃기네. 푹 쉬어요. 가르쳐준 운동 꼭 하고요. 내가 여기서 아프면 우리 부부만 처량하지 싶어. 배달은 무슨 배달. 잘 먹어야 힘나죠. 나갑시다. 남편 팔짱 끼고 나가서 뜨끈한 설렁탕에 수육 시켜서 푸지게 잘 먹고 돌아오는 길에 살짝 보니 집에 불 켜져 있네요. 더러운 새끼. 지 부모 은혜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어려운 줄도 모르는 새끼. 적어놨고 그래도 아들이라며 미역국 먹으면서 새새 웃었던 제 입을 찢어버리고 싶어요. 원수집이라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놈아. 어디 뒤져봐.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빨리 치우나 내가 지켜볼 거야. 어릴 적에도 저렇지는 않은 아들이 30 넘어 접골이라니 영영 용서되지 않을 것 같이 이를 드륵드륵 갈며 낮에 이놈이 사람 불러 청소시키나 안 시키나 어느 정도 진행되어가나 파치 엄마처럼 눈에 불을 켜며 싹 한 바퀴 둘러보고 진행사항 파악했어요. 틈틈이 식사나 하셨어요? 어쩌고 문자 오는데 사뿐하게 잘강장을 씹어버리고요. 야, 나도 튕길 줄 알고
화낼 줄도 안다 이거야. 오직 내 새끼 하나라는 이유로 일평생 꿀빨 다녀서 내 새끼란 이유 하나로 꿀퍼나르던 나 이젠 없습니다. 난리를 피우고 영영 안 볼 것 같이 하니 이제야 뜨거 싶은지 퇴근하자마자 와서 밤새도록 청소하는 눈치예요. 그러거나 말거나 요놈이 뒷구멍으로 사람 불러서 치우나 낮에 여러 차례 들러봐요. 한번 신뢰가 깨지니 내 새끼라도 고지 안 듣기더라고요. 안튼 청소란 거 하려니 죽겠지 요놈아 싶은데 제법 뽀송뽀송해지는 게 할 줄 알면서 안 했던 거고 안 하다 보니 더더 안 하고 싶었던 게지. 제가 잘못 키운 것도 있구나 싶네요. 막 부려먹을 것을 너 장가가면 섹시 도와야지. 신랑 수업 시킨다고 살살 꼬드겨서 부려먹을 것을 첫날 바닥 청소하고 누가 쌌는지 모를 안방변기 똥이랑 치우고 이부자리는 발로 밟아 빨 생각인지 욕조에 담아놓고 세제 풀어놓던 거 빨아서 이틀 동안 말려둔 거 3일째 싹 걷어서 넣어놓고 나름 치운다고 열심히 했더라고요. 5일째 카톡으로 집안 여기저기 사진 찍어 올렸습니다. 들어갈까 말까 하다 남편이 그래도 내 집이 그립다기에 들어갔더니 여기저기 향 좋은 방향제 사다 넣어놓고 부엌 싱크대까지 한번 싹 뒤집어 엎어 청소해놨더라고요. 저녁에 퇴근한 내 더러운 자식이 무릎 꿇고 찌일지 죄송하다고 울고불고 처음엔 2명 불렀는데 자꾸 여기저기 전화하는 바람에 유부남 친구까지 죄 몰려서 정신없었다고 치운다고 치우려는데 2번째 날 더 많이 몰려들어 난장판이었다고 일찍 잠들어서 몰랐는데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시겁했는데 출근하느라 방이면 안방변기 그렇게 된 건 몰랐다고 사죄하고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조심하겠다 울며 불며 싹싹 비는데 제 집도 엄마가 그렇게 한 거 알고서 찬찬히 보니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참고 배려해 주셨는지 알겠다고 왜 화가 나셨는지 알겠다며 죄송하다 싹싹 빌면서 지 누나한테도 욕 한 바가지 얻어먹은 모양이더라고요. 앞으로 지켜봐달라고 하기에 앞으로 용서하마 하고 그렇게 일단락은 됐어요. 앞으로 저 청소고 빨래고 뭐고 없다니 당연하다고 엄마 어깨 아끼시라고 말은 잘해요. 그 오만 난장판 이후 녀석 집은 천장까지 도배 새로 싹 하고 가전이고 침대고 싹 버린 눈치인데 저희 부부 입 싹 씻었어요. 너 엄마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다른 여자였으면 이혼이야. 부모 자식 간에 이혼이 안 돼서 넘어간겨. 남편이 한 소리 하니 그저 웃고 말더니 그 후로 많이 나아졌어요. 이 난리에도 안 변하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. 만난다는 아가씨 아직 못 봤지만 저도 어디 그래도 중간은 하는 애 들이밀어야 낯이 설 것 아닙니까. 제가 오며 가며 치워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진작에 푸닥거리에서 버릇 고칠 것을 싶었네요. 엄마 아빠가 공짜가 아니란 거 이제 알았는지 아들내미 가끔 들릴 때 반찬 좀 싸주면 봉투 놓고 가네요. 저도 이젠 거절 안 하고 챙겨 넣습니다. 나중에 모았다가 돌려주는 한이 있어도 그저 주기만 하는 관계는 서로에게 좋지 않구나. 저도 실감했습니다. 하면 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이 있거니 엄마 오거니 하고 뒹굴던 녀석. 나가고 혹시 지 색시랑 어찌되어 호랍이 되더라도 지 입성은 챙기게 가르치는 것이 내 임무인가 싶어요. 참, 자식 농사 힘드네요. 나이 30, 40이라도 나 죽기까지 이래라 저래라 말해줘야 하는 건가요? 암튼 제 일생일 때의 푸닥거리 한 판은 성공했네요. 저도 힘들어서 다시는 그 짓 안 하게 아들 녀석 정신 차리기만 바랍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